그래서 오늘 생물 파트에서 조금 쉬어가고, 오늘 조금 쉬어갈게. 자, 그래서 144쪽. 여기,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단백질이랑 핵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에서 오늘 생물을 쫙 끝나고, 다음 주에 물리를 느긋하게 나가야겠다. 아, 물리 좋아. 느긋하게 물리. 아, 물리 얼마나 좋아. 안 외워도 되고. 와, 진짜. 일단 여기가 큰 파트가 여기가 이제 시스템, 여기가 이제 세 가지 시스템 배우거든요. 이제 지구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을 배우는데 한국어로 시스템은 개야, 개. 태양 개, 지구 개, 생물 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구성 요소가 있고 구성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짝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간 게 지구 시스템에서 지금 판구조론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가 판구조 지금 약간 어려운 거를 약간 하기 싫은 거 지금 약간 뒤로 미루고 약간 쉬어가는 건데 그냥 화학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어제 영향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시스템 하면 힘으로 묶여져 있는 모임이거든. 중력으로 묶여져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계, 솔라 시스템 하면 태양 있고 지구 있고 달 있고 얘네가 중력으로 묶여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관련된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게? 생명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시스템, 이제 생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물을 이제 살아있는 뭐라고 해야 되냐? 살아있는 물건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자. 살아있는 걸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한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한 마리인 생물이 있어요. 무슨 생물? 단세포 생물. 그래서 단세포 생물 하면 뭐 있니? 아메바. 세균, 아메바 이런 거 있습니다. 조심하실 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지 않고요. 죽어있지도 않아요.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모여있는 생물을 무슨 생물이라고 하게?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세포 생물이고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60조개? 60조? 60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세포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마리, 한 개체를 이제 이루게 돼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그래서 구성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세포. 이거 중학교 때 했지?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라고 해. 근데 이제 세포도 모임이 있는데 모양이랑 기능이 같은 세포가 모이면 뭐라고 한다?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근육을 이루는 세포는 근육세포거든? 그럼 근육세포가 모이면 뭐라고 그러게? 근육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조직이 모이면 어떤 형태랑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그거를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반드시 형태를 갖춰야 돼.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기관이라 그러면 뭐가 기관이냐면 눈, 그 다음에 입, 심장, 콩팥 요런 게 기관. 됐니? 그래서 얘는 여러 조직이 모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면 뭐라고 한다? 개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다세포 생물은 이제 구성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동물이랑 식물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구성 단계에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서 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해. 기관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다? 기관계가 있어요. 됐니? 기관계가 있고 뭐가 있다?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했을걸? 근육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게? 근육 조직이 돼.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형태랑 기능 기관이 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입, 식도, 그 다음에 위, 뭐 소장 이런 친구들은 형태랑 기능 미묘하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 소화를 담당하죠? 그럼 무슨 계라고 하게? 그렇지, 소화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년에 어머 너네 나이 들었네? 내년에 여러분 생명과학을 택하게 되면 이제 배우시는 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를 배우는 거예요. 나이스하지. 됐어? 그래서 이제 기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식물은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의 특징은 약간 여러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지만 이 나름의 형태를 갖췄다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게 조직계거든.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개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물을 운반하는 세포가 물관세포거든. 그 물관세포가 모이면 뭐라고 하게? 물관조직. 됐어? 근데 물관조직과 체관조직을 묶으면 이제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서 이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물의 기관으로 유명한 게 이제 뿌리줄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꽃이라던가 열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이고요. 한 그루의 나무, 한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개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개체. 개체는 이제 여러 기관이 모여서 상호작용하지? 생명 시스템이야. 이해 갔니?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 시스템에 해당하는 건 뭐일 수 있음? 세포일 수 있음. 됐어? 세포도 세포 소기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개체와 보통 세포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지칭을 해.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뭐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별표돼 있지? 얘는 다다다다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동물을 외우는 게 좋냐? 식물을 외우는 게 좋냐? 식물을 외우세요. 다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누구를 외우세요? 식물을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동물은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 세포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빼면 돼. 빼고 해서 동물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식물 세포인데 자, 일단 그림에서 조금 설명하면 식물은 뼈가 없어도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유는 밖에 형태랑 모양을 유지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가장 밖에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세포벽. 됐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형태 유지랑 이제 보호를 담당. 어떻게 된 거야? 왜 늦었어? 오셨어요.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다. 뭔 일 있나 했네. 자, 그 다음에 144쪽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안에 이 바깥이랑 안쪽을 분리해주는 막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세포벽 안에 있는 요걸 무슨 막이라고 한다?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해주고요. 안이랑 바깥을 구별을 해줍니다. 세포막. 됐어? 그 다음에 세포막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세포질이라 그래. 세포질. 됐니? 다 세포질이야. 자, 그래서 세포에서 보시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뭐라고 하게? 핵이라고 한다. 핵. 그래서 핵은 이제 유전물질 DNA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요 밖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건 핵막.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건 인이라고 해요. 어쨌든 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조절한다? 이제 유전물질이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건데 핵 주변에 보시면 뭔가 비닐우 같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접혀 있어요. 비닐 같은 구조예요. 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핵이랑 세포막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얘를 뭐라고 하느냐? 소포체라고 그래. 작은 주머니가 있다는 뜻이야. 소포체. 오케이? 약간 비닐우 같은 느낌이야. 비닐우. 정말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 주변에서 보면 소포체랑 뭔가 비슷한데 떨어져 있는 애가 있지? 다시 소포체랑 뭔가 모양이 비슷한데 요렇게 조금 그렇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골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막으로 된 구조야.
굳이 치면 얘는 비닐봉다리를 쌓은 느낌이고 얘는 클린랩 있지? 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비닐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완전 처음 듣지? 완전 처음 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소포체를 보시면 이상한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알갱이가 붙어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붙어 있는 친구도 있을걸요? 잘 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알갱이가 세포 중간중간에도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해. 리보솜이라고 썼냐? 라이보솜이라고 썼냐? 아, 나 진짜 용어 바뀐 거 진짜 미치겠다잉. 라이보솜. 선생님을 리보솜으로 했다. 실은 재작년까지 리보솜이었다. 라이보솜 혹은 리보솜.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세포질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어디에 붙어 있기도 하고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해. 됐어? 구별할 수 있겠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알갱이 두 개를 그릴 건데, 자, 요거를 어떻게 구별을 짓느냐. 자, 큰 알갱이 두 개를 그릴 건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잘라보면 요렇게 겨자 소스 뿌린 듯이 되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안 돼. 무슨 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핫도그에 이렇게 케찹 뿌린 느낌인 거 찾으면 돼. 아니, 그렇게라도 외워야 되기 때문이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뭔가 비슷한 듯한데 살짝 커. 살짝 크고, F 그려야 되는데, 살짝 크고, 요 안에 동전 같은 게 쌓인 듯한 구조로 된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엽록체라 해. 어차피 여러분 학교 시험지는 흑백일 거거든요? 그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시면 된다? 일단 엽록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렇게 소스 뿌려진 느낌이면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 그렇게 구별해주면 돼. 됐어? 엽록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실은 늙은 식물세포는 엄청 큰데, 물이 채워져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액포. 그래서 이제 노폐물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소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저장해주는 녀석이 이제 액포. 됐어? 그래서 다시 가장 바깥에 무엇? 세포벽. 그 안에 세포막. 그 다음에 여기 DNA 저장되어 있는 가장 크게 보이는 친구가 핵. 핵에 붙어 있는 비닐봉다리 소포체. 떨어져 있는 비닐봉다리 골지체.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알갱이 이름 라이보솜.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큰 덩어리처럼 된 애가 있는데 뭔가 잘랐을 때 핫도그에 소스 뿌린 것처럼 느껴지는 주름 있는 친구가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엽록체, 물 채워져 있는 주머니가 액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일단 얘는 안 외우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먼저 하고 가시면, 자, 일단 세포벽 체크.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엽록체 체크.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는 어디에는 없다? 동물세포에 없어요. 오케이? 동물세포에 없습니다. 동물세포에 없어요. 그러면 동물세포는 누구랑 누구 빼면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세포벽이랑 엽록체를 빼고 외우면 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액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동물세포에 없다고 가르치면 실은 잘못 가르치시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친구는 동물세포에는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호하게 동물에 액포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이제 세포 소기관 하면 이제 누구랑 누구를 체크하셔라? 세포벽이랑 엽록체. 이거를 생각하고서 이제 싹 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물세포를 갈게요. 한번 그래도 이게 한 번에 외우면 또 외워지긴 해서. 자, 그럼 동물세포 간다. 자, 그럼 선생님 그렸네. 가장 밖에 그려버렸네. 이름. 그렇지. 그러면 세포막 안에 다 세포질이고 요렇게 그렸네. 핵. 됐어? 그 다음에 핵에 뭔가 막 구조가 붙어 있어요. 작은 주머니들. 누구?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떨어져 나와 있네. 이름은 골지체. 이게 실은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긴 건 맞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알갱이,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알갱이.
얘가 라이보솜. 참고로 라이보솜은 되게 중요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라 잘랐더니 안에가 요렇게 주름 지어져 있는데 소스 뿌린 것 같네. 이름은 마이토콘드리아. 어때? 조금 단순하지? 그래서 누구를 외우시면 돼요? 식물세포를 외우면 대충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 먼저 외우시고 없고 없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구조상의 특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막으로 쌓인 구조물이 있고 막으로 쌓여져 있지 않은 구조물이 있어. 그래서 책이 있나? 얘는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끔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제 막으로 쌓인 구조물이 있는데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인데 막이 두 겹인 애들이 있고 막이 한 겹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이 두 겹인 거는 이중막이라고 하는데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건 세 개입니다. 적어두세요. 핵이랑 엽록체랑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얘는 막이 두 겹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해서 두 겹입니다. 얘는 적어두십시오.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막이 한 겹인 친구도 있거든요. 걔는 뭐라고 하냐면 단일막이라고 하는데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비닐로 같다고 했던 두 친구 있었지. 누구? 소포체랑 골지체. 이게 반복하면 좀 외워지긴 해. 아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우는 거잖아 라고 했지. 내가 그래서 지구과학 싫어해. 생물은 그냥 외우면 그냥 애가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지구과학은 아니라가지고. 자,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라이보솜은 막으로 쌓여있지 않습니다. 됐어? 요거는 적어놔. 학교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거든. 그래서 일단 형태상으로는 요런 특징이 있어요. 형태상은 요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에서부터 차근차근 세포벽 밖에 있고 세포막 안에 있고 핵 있고 핵에 붙어있는 막구조물이 소포체, 떨어져 있는 거 골지체, 소포체에 붙어있는 알갱이 라이보솜, 그 다음에 조금 큰 입자가 엽록체, 조금 작은 게 마이토콘드리아.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외울 수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기능으로 묶을게요. 자, 이제 기능을 이제 묶어 들어가면 4개를 묶어주세요. 거기 이제 표에서 묶으세요. 기능에서 4개를 묶으세요. 첫 번째, 묶으세요.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묶어. 아이고, 잘못했다. 골지체 묶어. 표에서 묶어. 다시,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묶어. 자, 걔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쓰세요. 묶고 써놓으세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단백질 합성. 표에서 묶으세요.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묶었니?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게 실은서에 아까 핑계댄 것도 있긴 있는데 내가 약간 상대를 보면서 고민하긴 하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단백질을 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거긴 해.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4개인데 자, 얘는 이렇게 돼.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하면 기억할지 모르겠네. 일단 단백질은 뭐를 구성하니? 얘는 세포막도 구성하죠. 근육도 구성하죠. 머리카락도 구성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썼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거에 해당하는 단백질 다 먹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가 저거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지라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 설계도를 우리가 무슨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항체를 만드는 설계도가 잘못됐어. 그럼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부분이 4개가 있는데 핵이 일단 첫 번째는 핵이지.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무엇이 들어있다. 여긴 유전물질 DNA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DNA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잘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몸에서 생리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 있고, 그래서 뭐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래. 이제 얘는 그래서 생명활동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핵에 이제 유전 정보가 있어. 그러면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라이보솜이야. 그래서 라이보솜에서는 이거는 형광펜 쳐놔도 돼. 뭐를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차이는 이건 그냥 사족이긴 한데, 여기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은 보통은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질에 퍼져 있는 라이보솜은 이 세포가 사용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요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라이보솜.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제 밖으로 단백질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면 운반을 해줘야 되거든. 얘를 운반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뭐가 되는 거게? 소포체가 되는 거야. 흐름이 보이지. 그래서 소포체는 이제 두 종류 소포체가 있긴 한데,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모아서 이제 단백질을 운반을 하거나, 혹은 당이라던가 이제 지질을 합성하기도 하는데, 뒤에 거는 안 외워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뭐는 기억하셔라. 단백질을 뭐한다? 운반한다. 됐어? 그러면 소포체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소중하게 싸서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골지체한테 보내. 골지체. 그러면 골지체가 그 단백질을 포장을 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골지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던지, 아니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뭐하다? 분비를 해준다. 이렇게 흐름으로 쫙 가주는 거야. 그래서 핵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 다음에 라이보솜은 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든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운반한다. 골지체는 단백질을 뭐한다? 분비한다. 흐름. 됐어? 그럼 세포 소기관 몇 개 외운 거야? 4개 외운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묶을게. 얘는 붙어서 해주면 좋을 텐데. 자, 거기에 이제 2개 이제 묶는다.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 묶을게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 묶었어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 부분이에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 묶으세요. 묶으세요. 자, 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1년 내내 할 거긴 한데, 자, 일단 여러분 염록체는 유명하지? 자, 염록체는 주로 식물한테 많은데, 이 친구가 하는 게 뭐지? 광합성. 자, 광합성 재료 2개. 굿. 자,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2개. 포도당이랑 산소. 근데 문제는 광합성할 때 이 광자가 미칠광자가 아니라 빛광자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빛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거는 써두는 게 좋아. 염록체는 광합성하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을 드시는 거예요. 밀가루도 식물이에요. 그렇잖아. 밀이니까. 밀. 동물이야. 과자가 동물. 야채 먹는 거랑 밀가루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밀가루도 야채이긴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야채이긴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주장하잖아. 그 감자가 채소라고. 네? 감자가 채소라고. 자기네 급식이 건강하네 어쩌냐면서 이제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채소라고 만드는 거는 뭐를 먹을 때? 이파리를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먹는 건 보통 곡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견과류, 곡류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제발. 마이토콘드리아. 정말 싫다. 미토콘드리아가 좋은데. 이게 MY라서 그런가? 자, 그럼 마이토콘드리아. 자, 이거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여기서 에너지 만들어요. 에너지 만드는 거 뭐라고 하지? 네. 세포 호흡. 기억하니?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거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이랑 이제 산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자, 생기는 거는 무엇과 무엇?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화학 에너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이 가지는 것도 다 화학 에너지인데, 이거를 우리들 분해를 해서 이게 용어가 있긴 있는데 통과에서는 용어를 안 하니까 이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해줘요. 이렇게 세포 호흡 됐어?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제 분해를 해준다.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그래서 뭐에 관련된 부분이다?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특히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은 약간 반대 같은 느낌이 있지. 반대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꼭 외워줘야 되고, 이게 2학기 파트 넘어가면 포도당 분자식을 외우기는 해야 돼. 좋아. 자, 그렇게 에너지 전환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빼놓은 게 일단은 에코 먼저. 자, 그 다음에 에코. 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거기 주죠. 저장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보통 이제 식물세포에는 발달되어 있는데 동물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사람은 안 발달되어 있고 거의 이제 사람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저장을 하는데 이제 노폐물, 그 다음에 물, 색소 요런 게 저장돼 있어. 노폐물, 물, 색소. 그래서 단풍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에코가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색소가 퍼지면서 단풍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늙을수록 노폐물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늙은 식물 세포는 에코가 커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세포벽은 아까 쓰면서도 설명했지만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 세포의 존재라 하고, 이거는 무슨 유지? 이제 형태 유지 및 이제 보호를 하는데, 약간 느낌상 그런 느낌이야. 그 세장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단단한데 틈이 되게 커. 그물보다는 약간 세장 같은 느낌?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세포벽에 조금 써둘래? 세포벽은 그래서 다 통과할 수 있어. 얘는 전투가성 막이에요. 세포벽에 써놔. 얘는 전투가성 막이야. 그래서 형태 유지랑 이제 보호를 이제 담당을 한다. 세포벽 요렇게. 그래서 실은 시험 때 여기는 오히려 거기 그 주사염 사면제 그쪽보다 외울 게 조금, 얘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제 드디어 나왔다. 누구? 오늘의 주인공은 세포막.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세포막이에요. 왜냐면 여기 파트가 이제 바로 이제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 이동인데, 일단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일단은 그 세포 안팎을 구별을 해주는 막이 세포막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없으면 이게 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팎을 이제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 이게 경계막에 경계면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절을 해. 그래서 얘는 뭐를 조절한다? 이제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한다. 됐어? 세포막.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이제 D파트, V파트 보시면 이제 바로 나와 있지. 뭐를 통한 물질 출입?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 이동 해가지고 바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세포막은 일단은 인지질 이중층에 이제 구석구석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모르는 거 이제 두 개 나왔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까먹었으니까, 지방이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 에너지를 내는 건 중성지방. 그 다음에 그 중성지방에서 지방산이 인산으로 바뀐 게 인지질. 그 다음에 차마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호르몬 같은 거 이루는 게 스테로이드. 요렇게 이제 3개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질인데,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은 그냥 모르는 얘기를 할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건 정도는 배워. 요렇게랑 요렇게 분해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거든요.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지방산 하나에 그 인이랑 산이 붙어서 인산기가 붙은 지질이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지질. 그래서 얘는 꼬리가, 중성지방 꼬리가 3개인데, 인지질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립니다. 자, 요렇게 그려요. 진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걸? 책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인지질?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인산기, 여기는 지방산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에서 머리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게? 여기를 꼬리라고 해, 꼬리. 인지질은 그래서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머리, 꼬리 주짓개. 꼬리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랑 섞이려고 할까? 물이랑 안 섞이려고 할까? 안 섞이려고 해. 물과 소원해.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소수성이라 그래. 친구랑 사이가 이상해? 그럼 소원하다 그러지? 소수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에는 그 인산기가 이온이기 때문에 물이랑 섞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친수성 머리랑 이제 소수성 꼬리로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세포 안팎에 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지질 하나, 인지질 2개, 안팎에 물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인지질, 요렇게. 다시 그림을 그릴게. 그래서 머리. 왜냐면 세포 안팎에는 물이 많거든. 머리. 그 다음에 안에는 꼬리, 요렇게. 꼬리. 자, 귀엽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 됐어? 요렇게. 2겹.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여기 되게 이제 많긴 한데, 이 단백질은 구석구석에 요렇게 박혀 있어요. 요렇게 완전히 박혀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친구도 있고, 등등등이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비율로 쳤을 때는 이 친구 50%, 이 친구 50%야. 그래서 인지질 절반, 단백질 절반. 됐어? 절반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살이 말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정돼 있진 않아요. 누구냐? 많이 오네. 그러네. 인기가 많아서 좋겠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 됐어? 단백질은 기능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야. 어차피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조금 얘기를 조금 해주면 이 단백질의 역할이 이제 운반을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생긴 단백질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있으면 막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열리지. 막고 열리고 막고 열리고. 그래서 이게 물질 출입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단백질에 붙어 있는 물질 중에 이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서가 무슨 형이지? A형이야? 선생님 B형이거든? 선생님 B를 윤서한테 드리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혈액에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윤서 세포가 인식해. 적이다. 그래서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다 응집시켜 버리거든. 그래서 인식과 관련이 있어. 내 건지 남 건지. 이해 갔니? 인식, 내 건지 남 건지 뭐 인식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정보의 뭐 신호를 받아들이고 막 기능이 되게 많아. 근데 어쨌든 거기서 구체한 거는 필요 없고, 어쨌든 핵심은 물질 출입을 담당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두 가지. 일단은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비율은 비슷하다. 일단 거기까지 했죠. 근데 이 단백질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고정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통과를 되게 잘 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잘 안 시키고 어떤 물질이냐 세포가 물질이 크냐 작냐 뭐 물에 녹냐 안 녹냐 이거에 따라서 출입하는 정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포가 물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출입을 이제 이게 통과시키는 정도가 다른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됐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포막은 기름입니다. 그럼 피부에 기름이 잘 들어갈까요? 물이 잘 들어갈까요? 기름이 잘 들어가죠. 잘 생각해봐. 로션 성분 생각해봐. 기름. 그렇지. 연고. 기름. 그렇지. 기름은 스며들지만 물은 들어가지 않아. 왜 그런 미스트를 왜 써요? 미스트 쓰면 그래 더 건조하잖아요.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션에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때까지 쓰고 있었어요. 아 근데 미스트 쓰는 게 좋다. 근데 나는 더 건조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얼굴에 핸드크림 발라. 네? 건조하면 그냥 핸드크림 발라. 진짜요? 아니 뭐 어차피 크림인데 뭐. 화장품 상술에 속고 있는 거예요. 파는 거야. 나 이때까지 700ml 넘게 쓴 거. 아니 근데 피부에 맞으니까 쓰면 되지. 근데 안 나는 맞는 거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미스트가 더 건조하더라고. 이렇게 미스트가 건조해서 뿌렸는데 더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 느낌이 나요, 그게. 응. 난 악건성이거든. 좋겠어. 수부지 부자들은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약간 느낌적으로 느낌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요 선의 틈을 크게 그려놨지만 이게 틈이 넓을 것 같아? 안 넓을 것 같아? 안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방 성분이에요. 그러면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크기가 커야 될까? 크기가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에 녹아야 될까? 기름에 녹아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크기가 엄청 작거나 기름 성분인 친구들은 인지지 이중층을 되게 잘 통과를 해요. 그러면 물에 녹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은 여기 특히 우리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특히 막단백질이라고 이제 용어를 칭하긴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막단백질이 이렇게 열려. 그러면 더 어떤 친구가 들어갈 수 있겠어? 더 큰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크기가 크거나 물에 잘 녹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통과를 한다?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특징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제 145쪽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걔는 살짝 별표로 하고 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두 개 종류를 배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확산, 두 번째는 삼투. 더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운다는 거야. 확산과 삼투. 이거는 원래 생명과학 2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거기서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확산과 삼투. 자, 그래서 확산 먼저 갈게. 삼투가 훨씬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 확산은 방구나 냄새 생각하면 돼. 자, 방구나 냄새가 그냥 퍼지니 인위적으로 퍼지니? 그냥 퍼지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가 이제 높은 곳에서 농도가 무슨 곳으로 이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 주로 이제 기체나 액체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확산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 쓰세요. 에너지를 뭐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확산은 두 종류의 확산이 있어요. 인지지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고 뭐를 통한 확산이 있냐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어. 근데 실은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긴 해. 그래서 우리가 인지지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써나 단순 확산이라 그래.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은 단순 확산. 그래서 거기 인지지 이중층을 통한 확산에다가 단순 확산이라고 써놔.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 자, 그 다음에 그럼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무슨 확산이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순 확산 다 했어. 첫 번째, 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은 크기가 어떤 분자? 크기가 보통 이제 작은 분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누구? 기체. 그래서 기체. 그래서 주천아, 산소나 이산화탄소 있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얘기 나오면 보통 단순 확산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곳이 어디지? 폐거든요, 폐. 그래서 이제 폐포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폐에서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버리잖아요. 그래서 폐포에서는 이제 기체가 이제 통과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방에 녹는 물질. 무슨 물질? 지용성 물질이지. 옛날에 빅뱅이 유명했을 때는 지용 딱 얘기하면 이랬었는데. 미안하다. 근데 요새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모르겠어. 그리고 남자애들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지용성 물질. 지용성. 그래서 지방에 녹는 물질 이런 거. 예를 들면 바세린 생각하면 돼. 딱 바세린이랑 감 딱 오지. 그래서 이제 바세린 요런 친구들. 그래서 이중충을 통한 확산은 이제 단순 확산.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인데 이거는 막단백질이 열려야 돼.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해야 돼. 이거를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크기가 큰 분자는 아니에요. 크기가 너무 크면 세포가 찢어지니까 크기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조금 어떤 분자? 크기가 조금 큰 분자라고 쓸게요. 됐니? 그러니까 체크가 써놔. 아니 써놔를 주쳐놔. 아미노산이나 그 다음에 포도당. 얘네는 조금 크기가 작아. 참고로 아미노산보다 대빵 큰 친구가 누구지? 아미노산이 많이 모이면 다시 아미노산사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 맞아. 그래서 아미노산이 겁나 많아.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 누구? 단백질 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은 못 들어온다잉. 아미노산 들어올 수 있어. 작으니까. 그 다음에 포도당이 겁나 많이 모이면 뭐였지? 포도당이 겁나 많이 모이면 맛있는 애가 돼요. 녹말이죠, 녹말. 그러니까 녹말이나 우리가 글리코젠, 니네 용어로 치면 글라이코젠 이런 애들 탄수화물 있지. 얘네들은 못 들어와. 그래서 얘가 분해돼서 포도당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 안 돼. 아미노산의 포도당처럼 조금 큰 친구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용성 물질이니까 이 친구는 무슨 성 물질일까? 그렇죠. 수용성 물질, 물에 녹는 물질. 참고로 아미노산 포도당 물에 되게 잘 녹고요. 특히 그 수용성 물질 중에서도 이제 전하를 띠는 이자. 우리 전하를 띠는 이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이런 이온이요, 이온. 됐니? 그래서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같은 거. 근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은 이걸로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나트륨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나트륨 통로하고 있고 칼륨이 지나가는 통로가 칼륨 통로하고 있거든. 이거가 이제 여러분 신호 전달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데 그냥 예시를 조금 들면 오징어 회 있잖아. 낙지나 오징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죽었어. 거기다 간장 뿌리면 어떻게 되게? 간장 뿌리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 진짜야. 진짜네. 진짜야.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이제 간장 이렇게 뿌리면 걔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 간장에 뭐 들어있어? 나트륨이잖아, 나트륨.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여러분이 심장이 멎었어. 거기다 전기 가면 어떻게 돼?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잖아요. 이게 약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나 이제 칼륨 이온 같은 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촉진 확산. 됐어?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돼. 인지질 이중증은 어차피 틈이 작아. 이해갔지? 틈이 작아. 그러니까 크기가 큰 친구는 막단백질이 열려야 돼. 요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촉진 확산은 왜 이름이 촉진 확산이고 단순 확산은 왜 단순 확산일까?
촉진하면 딱 어떤 느낌 나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업 하는 느낌 조금 나잖아요. 그러니까 촉진은 속도가 빨라서 촉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진 확산 이유는 빨라서.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속도를 조금 구별을 드리냐면 일단 안이랑 바깥에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농도 차이가 안 나면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이 녀석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커져. 그러니까 이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제 속도 빨라지는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훨씬 빨라졌다가 일정해져. 요렇게 조금 차이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프가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는 아까 막단백질이 열려야지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막단백질이 무한정이 있어? 무한정이 있진 않아? 무한정이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막단백질 문이라고 생각하면 100개 중에 1개 열려 있으면 조금 통과할 거 아니야. 근데 100개의 문이 다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게? 뭐 100명씩만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가 크면 많이 이동하지만 이 이유보다 일정해지는 이유가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막단백질이 이제 다 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아, 촉진확산은 빨라서 촉진확산이다. 그래서 막단백질이 열려야지 이제 이동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해석 문제 나면 조금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그때 이제 수행 항상 처음에 안 되지만 지금은 과학이랑 친해져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 친해지는 거가 이제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 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투. 삼투 처음 배우니? 삼투. 여기 왼쪽은 지워도 돼? 근데 통과같이 양이 너무 많지 않아? 아. 그러니까 14번의 통과 원투를 아우 3개월은 짧아. 아휴. 자, 그 3투. 윤지야 좀만 힘내. 20분만. 자, 그래서 이제 3투는 3투인데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일단 3투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세포막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참고로 세포막은 그 성글성글하지 않고 좀 빽빽한 막이라서 우리가 얘는 반투과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통과를 하고요. 반은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반투과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용액에서 녹이는 물질 용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용매 어려우면 물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근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무해 소모는 없다. 에너지 소모는 없다. 요렇게 네 가지 일단은 먼저 쫙쫙쫙 한번 잘라서 한번 갈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뜻이야. 자, 지금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물분, 이게 선 조그맣게 그린 알갱이가 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물이고 이게 큰 알갱이가 설탕이라고 칠게요. 자, 요런 상황이면 자, 설탕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여긴 설탕이 많지? 여기 좀 적어야겠다. 여기 설탕이 적지? 그러면 설탕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확산. 아까 한 확산인데 문제는 이제 반투과성막을 옆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틈이 작아.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큰 설탕 분자가 통과를 할까요? 통과를 못 할까요?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 이게 설탕이 나는 단데 덜 달아. 그러면 보통은 설탕이 통과해서 다 같이 달아지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설탕이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거꾸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거꾸로 물은 통과할 수 있잖아. 물이 거꾸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물이 적어지니까 달아지고 얘는 덜 달아지면서 뭐가 맞춰지는 거게?
농도가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고 이 친구는 높이가 어떻게 되게?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요게 삼투예요. 그래서 이것도 농도를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렇긴 한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포막이 있어야 돼. 이해갔니? 그러니까 큰 입자가 통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그만 입자가 통과를 해가지고 농도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물이, 그러니까 원래는 용질, 물질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포막이 있으면 이제 용질이 통과를 못하니까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라서 농도를 맞추는 게 삼투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물흡수는 다 삼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물에 관한 흡수는 다 삼투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삼투에 얘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배추절이, 예를 들면 이거 잘못 썼다. 얘는 배추절이기, 그 다음에 뭐 오이 피클 같은 거 어떻게 해? 배추절일 때 소금을 막 뿌리잖아. 그럼 바깥이 너무 짜니까 배추에서 뭐가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배추가 이렇게 팔랑팔랑 했는데 어떻게 돼? 숨이 죽지? 그 다음에 피클 같은 거. 피클이나 잼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돼? 다 쪼그라들지. 이유는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배추절이기나 뭐, 왜 배추절이기만 썼냐. 그 다음에 배추절이기, 그 다음에 뭐, 뿌리. 그러니까 식물 뿌리에서 이제 물흡수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소장에서 물흡수할 때, 그래서 물흡수랑 관련된 건 다 뭐라고 보시면 된다? 삼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 4개가 되게 키워드야. 요 4개가 되게 키워드고, 당연히 어디에도 잘 나온다? 시험에도 잘 나와. 근데 약간 삼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랑 식물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물이랑 이제 식물이랑 차이가 없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동물세포 적혈구를 몇 개를 그린다? 적혈구를 3개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어떤 용액에 넣대?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대. 참고로 이런 식으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이 농도가 낮은 용액을 써나 저장액이라고 해. 고장액부터 쓸 거였나? 순서가 저장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혈구랑 바깥이랑 농도가 어떤 용액? 농도가 같은 용액.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등장액이라고 한다. 자, 그럼 마지막. 자, 바깥에가 안쪽보다 농도가 어떻대? 그렇지. 농도가 높은 용액. 짠 거나 단 거에 있는 상태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고장액이라고 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농도를 비교할게. 자,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바깥에가 농도가 낮고 안쪽이 농도가 높아. 근데 여기에서 물질이 못 빠져나가니까 뭐가 들어가? 물이 들어가서 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물 분자는 계속 양쪽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이 있으면 어떤 물도 있게? 나오는 물도 있어. 다만 어떤 물이 더 많은 거야? 들어가는 물이 많은 거야. 됐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물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 그러면은 이 세포가 빵빵해지겠죠? 됐니? 그래서 적혈구가 부피가 어떻게 되게? 적혈구 부피가 커진다. 근데 문제는 세포막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다가 뭐 하기도 해? 터지기도 해. 요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 혈액에다가 증류수를 부어버린 거야. 되게 나쁜 짓 한 거야. 왜 그러게? 사람의 몸에다가 증류수 넣으면 적혈구 터진다. 하면 안 돼. 그래서 특히 렌즈 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맹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게? 되게 빡빡하지 않으세요? 눈에 물 들어가면 왜 빡빡한 거 못 느껴? 아, 렌즈를 안 끼는구나.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게? 네, 들어가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도 있고 들어가는 물도 나가는 물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부피가 어떻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농도랑 같은 용액을 식염수라고 해요. 그래서 눈물액 같은 거 먹어봤지?
눈물에 이게 입에 들어가면 어때? 짜지 않아? 이렇게 눈물에 점안액 같은 건 짜지. 그래야 짜. 0.9%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만약에 농도가 높은 거, 그러면 여기가 낮고 높아. 그러면 이제 약간 뻔하지? 어떻게 될까? 나오는 물 분자가 어떤 물 분자보다 들어가는 물 분자 많으니까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줄어든다? 얘는 부피가 이제 줄어듭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말장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물의 출입이 없다는데 약간 뉘앙스를 잘 봐야 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물의 출입이 없는 건데요. 실제로는 들어가는 물이랑 나가는 물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기보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말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동물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식물은 조금 달라. 식물은 왜 조금 다르냐면 식물은 바깥에 질긴 친구가 있어. 혹시 식물 바깥에 이 질긴 친구를 뭐라고 하더라? 세포벽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단한 철사 같은 걸로 엮어놓은 느낌인데 성글게 엮은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가 농도가 높고 농도가 여기가 낮으니까 당연히 어떤 물이 더 많을까요? 들어가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많아서 물이 가득 차니 커지긴 해. 부피가 커지긴 하거든? 단 뭐하진 않음? 터지진 않아. 이유는 뭐가 있어서?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부피는 커지긴 하나 이제 뭐하지는 않는다. 터지지는 않는다. 이 상태가 팽팽의 상태라고 해서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팽륜 상태라고 해요. 됐어? 다시 터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야. 왜 안 터져? 뭐가 있으니까? 세포벽이 있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농도가 같은 상황일 때는 들어가는 물 분자나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똑같아서 그냥 요 상태로 그대로 부피 형태 유지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나가는 물이 더 많아. 들어오는 물보다. 그럼 쭈그러드는데 요 안에 세포막이 세포벽이랑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가 찌그러져가지고 요런 현상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세포 자체가 부피가 작아지는 건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세포벽은 그냥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세포막을 둘러싼 세포의 원형질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분리가 되죠.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 해요.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삼투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렇게 몇 가지? 진짜 4가지 딱 중요하지. 되게 바보 같은 짓 했네. 알았어. 4가지 되게 중요하지?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확산은 그렇게 안 어렵거든? 뭐가 어렵게? 삼투가 조금 복잡해. 삼투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이제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거기까지 됐니? 빡빡하구만. 빡빡해.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문제 딱 2개만 하고 조금 쉬면, 자, 거기 148쪽 잠깐 보세요. 자, 148쪽.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48쪽이에요. 자, 148쪽 보시면, 적양파 보이시죠? 적양파. 원래 컬러입니다, 컬러. 적양파를 쓰는 이유는 염색을 안 해도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받침유리에 이제 0.9% 소금물을 떨어뜨리고, 이게 0.9%가 딱 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서 덮개유리를 이제 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개유리 한쪽에 거기 체크할까? 10% 소금물. 농도가 살짝 어떤 느낌 나지? 올라간 느낌 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0.9%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변화가 없지.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10% 소금을 떨어뜨렸더니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어떻게 됐어? 분리된 거 보이지? 그러니까 농도가 바깥쪽에도 높아서 빠져나가는 물 분자가 더 많이
보여서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농도가 높은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증류수. 증류수는 농도가 없거든요. 녹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부피 커진 거 보여? 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터지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로 실험하셔도 되냐면 계란 노른자로 실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를 증류수에 넣잖아. 가라앉아. 오케이? 노른자만 뺄 수 있어요. 응. 케이크 만들 때 노른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빼잖아. 노른자 뺄 수 있지. 만약에 계란 노른자를 엄청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게? 노른자에서 물이 좀 빠져나가. 그래서 떠. 그러면 만약에 노른자랑 용액이랑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을 거니까 중앙에 있겠지. 그런 상태로 있어. 그렇게 실험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산소 예시 많아. 여러분 만약에 온천에 갔는데 욕탕에 되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게?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지? 물 들어서 그래요. 산소가 일어나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수하고서 로션은 되게 빨리 발라주는 이유가 물 날아가지 않게 빨리 뭐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149쪽 요거는 문제 같이 볼게. 자 1번. 자, 일단 여러분 물과 관련된 원리는 다 삼투라고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1번 이 실험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는 삼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는 확산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서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간다? 낮은 쪽에서 무슨 쪽으로?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싱겁게 하는 게 목적이야, 삼투는. 자, 그 다음에 0.9% 소금물을 떨어뜨린 양파 표피 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는 까닭은 물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있어. 대신에 어떤 차이지?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속도가 같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 X야. 자, 그 다음에 이건 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에너지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자, 가는 같은 종류의 양파 표피 조각을 A랑 B에 넣는데 자, 그냥 쉽게 말할게. 어느 게 짠 거에 넣은 거니? 가랑 나중에 짠 용액에 넣은 거. 그렇지. 그러면 소금의 농도가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A에 집어넣은 거고 가는 어디에 집어넣은 거다? B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은 세포막이 있을 때 농도가 어떤 쪽에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가는 지금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했다. 그래서 가는 어디에 집어넣은 거? B에 넣은 거고 나는 어디에 넣은 거다? 반대로 A에 넣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적혈구 나왔네. 일단 A, B, C가 있는데 자, A, B, C인데요. 일단 A, B, C만 보고 맞춰볼게요. 자, 뭔가 부풀어 올랐네? 그게 A인 거지? 그러면 A는 물이 들어온 거거든? 그럼 농도가 높은 거에 있는 걸까? 농도가 낮은 용액에 있는 걸까? 농도가 낮은 용액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농도가 같은 거에 있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C는 쭈글쭈글한 게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한 거거든요? 그 농도가 어떤 용액에 있는 거니? 그렇지,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퍼센테이지 다시 보시면 A는 0.5% 소금물, B는 0.9%, C는 몇 퍼센트? 10%지. 그래서 적혈구는 농도가 약 몇 퍼센트일 것 같다. 0.9%일 것 같다. 그래서 기억에 시험관에 넣기 전 적혈구의 세포행 용액은 몇 퍼센트다? 0.9%일 거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다해서 적혈구의 세포액 농도를 비교하면 뭐가 제일 농도가 높다? C가 높고 B가 낮고 A가 낮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아까 말장난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외관상으로는 물의 이동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는 물도 있고 어떤 물도 있다? 나가는 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자, 이제 물질대사와 효소인데 자, 일단 물질대사를 으차차차.
자,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인데 거기 줄 쳐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참고로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바뀌는 거를 이제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화시키는 거, 키 크는 거, 에너지 만드는 거 다 화학 반응이거든요. 근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화학 반응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그것도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거 연소일까? 아니 그거는 물질대사일까요? 물질대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몸에서 연소 일어나면 죽어요. 그건 물질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대사 특징은 한 3개, 4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반드시 뭐의 출입이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무슨 반응이라고 하게?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효소라고 하는 친구가 반드시 관여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된 녀석인데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제 촉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을 빨리 해주거나 이제 느리게 해주거나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인데, 어쨌든 핵심은 효소는 요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 효소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제 반응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체온 범위에서, 그래서 한 37도씨 정도? 여기서 이제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는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냐?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이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대사는 이제 요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소화시키고 머리 길고 막 내가 에너지 발생시키고 키 크고 이런 거 다 물질대사야. 그래서 그럼 이번 두 번째는 그럼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을 비교할 걸까? 동화작용이랑 동화작용이랑 그래서 이제 이화작용을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자, 일단 동화작용의 반대를 무슨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화라고 하는 거는 합성입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물질을 모아서 무슨 물질 만드는 거? 큰 물질을 만드는 건 동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물질을 모아서 이제 큰 물질, 큰 분자로 만드는 게 이제 동화작용이야.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로 뭐가 될까? 아이고, 잘못 썼다. 요거는 무슨 작용? 요거는 분해야.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오히려 작고 어떤 물질로? 작고 간단한 물질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당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면 뭐게? 아미노산이 작아, 단백질이 커. 무슨 작용? 동화작용인 거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면? 그렇지.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면? 동화작용.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생성물인데 이게 클수록 에너지가 많다. 클수록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 한 마리가 에너지가 많겠어? 소 한 마리가 에너지가 많겠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작은 게 큰 걸로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에 비해서 뭐의 에너지가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무슨 반응이라고 할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 거꾸로 큰 거를 작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나? 바깥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세로축이 에너지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시간이라고 치면, 요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 요렇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지? 자, 얘는 무슨 작용? 얘는 동화작용이 되는 거야. 반대가 되면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됐니?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시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동화작용의 예시는 합성이 붙어요. 누구 합성? 광 합성. 자, 무슨 에너지 필요? 빛 에너지 필요하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자꾸 단백질을 만들어주려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되고 점점점점. 그래서 단백질 합성. 됐나?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예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화작용 같은 광합성이 아까 봤는데 네 글자 기억해? 마이토콘드리아. 네, 제가 기억하니까 됐어요. 세포, 호흡. 그 다음에 소화. 그래서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되지? 요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이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화작용. 그래서 이화작용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축의 에너지라고 할 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 됐어?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러니까 커지면 동화작용, 작아지면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는데, 예시랑 그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그래서 예시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세포호흡이랑 이제 연소랑 비교를 하는 게 나오거든? 연소는 태우는 거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180g을 다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쓸게. 요렇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똑같습니다. 686kcal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686kcal는 빅맥 하나네요. 빅맥 하나. 미안합니다. 자. 내가 얘기했잖아. 마카롱이 충격적이라니까. 마카롱 요만한 게 250kcal야. 마카롱 4개 먹으면 삼계탕 한 그릇이야. 무섭지 않니?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똑같은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일어나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쫙쫙쫙쫙 분해가 일어나. 그래서 이때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 해가지고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분해되는 반면에 연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특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방출 한꺼번에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소가 일어나면 고기가 되는 거야, 고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거칠 수 있는 이유가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37도 정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면 연소 같은 경우에 몇 도 이상? 400도씨 이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둘 다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얘는 얘는 생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지대사다. 얘는 뭐가 아니다. 무지대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무지대사는 틀리면 안 돼요. 무지대사는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틀릴 게 없어. 그러면 저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반응이 일어납니다를 해주는 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요게 이제 효소야. 효소가 역할을 하고, 효소는 일단은 우리가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생체 촉매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효소 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펩티데이스 기억하시죠? 그런 친구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친구들이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제 생체 촉매다. 그러면 효소의 기능 첫 번째, 그러면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의 제일 큰 역할은 발표할게요. 이 친구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뭐를 빠르게 해주냐면 이 물질대사의 반응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이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지.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면 반응이 일어나기가 조금 쉬워진다라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활성화 요런 느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물입니다. 자, 얘는 물이에요. 참고로 얘는 산소 친구고 얘는 수소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요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 화학 반응이 일어났지?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랑 뭐가 되었다? 수소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중간 과정은 안 그랬지만 실제로 이렇게 결합이 다시 되려면 실은 얘네가 다 분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다가 이렇게 돼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떼어내려면 뭐가 필요하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요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오케이? 그러니까 떡볶이 만들 때 떡볶이 떡을 모아놓는 느낌. 분리해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 에너지인데 이거는 모 간의 결합을 좀 끊어준다. 원자 간의 이제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누가 띄워주면 더 빨리빨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효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비교를 해볼게. 자 이제 내가 언덕을 두 개를 그릴 거야. 첫 번째 요런 언덕. 자 두 번째 자 요런 언덕을 생각해볼게. 근데 여기 장애물이 있어. 자 여기 장애물이 있어. 자 선생님이 달려가서 뛰어내릴 거야. 괜찮아요. 푹신푹신합니다. 자, 여러분 뛰어내립시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를 뛰어내리려면 얼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에너지 있으면 돼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요게 턱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빨리 뛰어내릴 수 있겠지. 요런 효과야.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요만큼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턱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좀 빨리 뛰어 올라갈 수 있겠지. 요 차이야.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 다시 그립니다. 아까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세로축이 에너지고요. 자,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었을 때, 자, 얘가 반응물, 생성물이야. 됐어? 자, 이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다 합성일까, 분해일까? 알았어. 지금 바꿀게. 큰 게 작은 게 될 건가, 작은 게 큰 게 될 건가? 큰 게 된 걸까? 큰 게 작은 거. 그렇지. 그러면 분해잖아. 무슨 작용? 이화작용. 이화작용이야. 구별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는 원자 간의 결합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했다가 요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요건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 그래서 그럼 결국 저기서 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 요만큼 체크하자. 요게 무슨 에너지다? 오케이.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해 갔어? 요렇게. 그럼 만약에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게? 효소가 있으면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는 그대로고 대신에 뭐가 낮아지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뭐가 있는 경우? 효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그래프는 있어? 이화작용 그래프는 있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작용 그래프? 동화작용 그래프. 자, 그럼 동화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거든? 자, 뭐보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인데, 문제는 요 차이 말고도 연작용 그래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일까요? 밑에 거만큼일까요? 어떻게 되게? 이만큼 있어야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체크 잘 해놔.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이거 은근 헷갈릴 것 같니? 안 헷갈릴 것 같니? 이거 은근 헷갈린다. 그러니까 언덕 턱까지야. 턱을 넘는 게 중요해. 됐어? 그래서 이건 효소가 없을 때. 그럼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효소가 있을 때는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대신에 요 언덕만 조금 낮아지는 효과? 그래서 요거는 뭐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됐어? 요런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프 문제 잘 나오게 안 나오게? 그래프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그대로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반응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반응열은 자, 반응열은 얘는 이제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뭐의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뭐와 상관이 없다. 효소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물, 생성물의 종류에만 따져지지 효소가 있든 없든 변하지 않아요. 됐어? 요게 첫 번째 주의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지금 여기서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는데 효소가 많아지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느냐 더 낮아지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실 것은 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뭐와는 무관하다. 효소가 있냐 없냐는 상관하는데 효소의 양과는 무관해. 됐어?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인데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심할 건 많이가 아니에요. 더 빨리빨리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야.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음식을 많이 만들려면 뭐가 중요하게? 음식을 많이 만들려면 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반응물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효소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거다?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다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 특히 지금 흡 발열 반응 이화작용 그래프는 있는데 무슨 작용 그래프가 없어요? 동화작용 그래프가 없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조금 주의하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효소까지밖에 못하겠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뭐의 특성이냐면 이제 효소의 특성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 자, 이건 몇 페이지냐면 147페이지인데 자, 효소의 특성 첫 번째는 기질특이성이에요. 자, 효소의 특징 첫 번째는 이제 기질특이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생명체 이제 밖에서도 이제 작용한다는 거. 등등등등이 있거든요. 요렇게 3개. 그래서 특히 몇 번째 거나 몇 번째 건 되게 중요하다. 기질특이성이랑 재사용 가능한 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질특이성은 뭐냐? 보통 생명에서 특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를 따진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을 말해요. 다시, 그러니까 기질은 반응물의 동의이음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같은 뜻인데 다른 같은 뜻인데 단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뭐냐면 이제 기질 특이성은 이제 효소가 아까 성분이 뭐라 그랬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효소는 이제 입체 구조가 중요해.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반응한다는 거야. 결합을 해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요게 이제 기질 특이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 뜻은 반응물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져야 되게? 효소도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효소는 뭐가 되게 많다? 효소의 종류가 많아. 예를 들까요? 자, 녹말분해 효소. 오! 세상에. 그 다음에 그럼 단백질 분해 요소. 트립신, 오케이. 펩신, 트립신이지.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이랑만 작용하는 이유는 얘랑 구조가 맞아서. 됐어? 그 다음에 펩신, 트립신이 단백질 분해하는 이유는 펩신은 녹말과 입체 구조가 달라서.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효소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반응 전후 뭐는 바뀌지 않는, 효소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효소는 종류가 많지만 효소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많이 먹는다고 침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침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삼켜서 그렇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 그림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내가 그릴게. 시간 없으니까. 자, 지금 요거를 뭐라고 그러자? 요거를 효소라고 합시다. 자, 반응물은 두 개가 있어요. 요런 반응물이 하나가 있고요. 1번이 있고요. 자, 2번이 있어요. 자, 누구랑 결합할까? 그렇지. 1번이랑 결합하는데 2번이랑 결합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야. 뭐가 맞아야 되냐면 입체 구조가 맞아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그리겠니? 두 번째 그림에서 요렇게 그리겠지? 자, 그래서 효소랑 반응물이 결합했는데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없으면 써놔. 요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 그래요. 기질은 다른 말로 반응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낮아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는 똑같게 효소는 그대로인데 반응물만 요렇게 쪼개져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재사용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겠지? 왜냐면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 참고로 이거는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합성이야, 분해야? 쪼개졌지? 분해야, 이화작용. 됐어? 화살표 거꾸로 나올 수도 있다. 화살표 거꾸로 나오면 합체되는 거지? 동화작용이에요. 화살표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핵심은 반드시 뭐가 맞아야 된다? 입체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효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 3번을 지우고 4번을 쓸게. 근데 문제는 아까 효소가 성분이 뭐라 했지? 효소는 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기억 안 나겠지? 얘는 열이라던가 뭐에 약하게? 산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열이나 산에 의해서 얘가 변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은 숟가락으로 밥 푸면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실 거예요. 왜 그러게? 숟가락에 뭐가 묻어있지? 침 묻어있잖아. 그럼 그게 밥에 닿으면 어떻게 됐어? 이 밥솥에 있는 거 다 분해되는 거야. 너의 이름은이야 완전. 본 사람만 알아. 너의 이름에는 보면은 여주인공이 쌀을 씹어서 뱉어요.
그래서 그거를 술로 만들어요. 그 나중에 남주가 먹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찌개라던가 국 같은 거 다 같이 먹는 거는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죠? 냉장고에 넣기 전에 이 한번 끓이셔. 뭐 가하려고. 열을 가하려고. 됐어?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변성이 돼서 기능을 잃어. 이해갔니? 참고로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단백질 분해 요소가 두 개인데요. 탭C는 위에서 나오고 트립C는 소장에서 나오거든요. 이유가 위는 산성이고 소장은 약간 중성 염기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효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적 온도나 최적 pH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이나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그럼 효소가 뭐를 잃을 수 있다? 기능을 잃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왔어. 네 번째. 자, 이 친구는 어디서도 작용한다?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효소 치약, 그 다음에 효소 비누,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치약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소화제에도 효소가 들어간 거야. 소화제 나중에 성분 보시면 소화제에는 소화제에는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어요. 지방 때문에. 그러니까 꼭 내가 뭐 많이 얻어 뭐는 작용을 한다? 효소가 되게 작용한다는 거지. 실제로 되게 많이 써. 그래서 147쪽에 요거는 중간에 잠깐 와봐. 요거는 보고 가도 돼서 효소와 생명활동은 이제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그래서 광합성의 효소 진짜 많고요. 소화기관의 영양소소와 아까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등등등 있었지.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할 때도 이거는 뭐 말하지 않겠지만 효소 되게 많이 작용하고 뭐 출혈할 때 혈액이 응고될 때도 뭐 트롬보키레이스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에 활용해서 주죠. 생명체 밖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되게 많이 틀려 생각보다. 자, 일단 발효식품 봅시다. 자, 발효식품은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된장, 김치, 치즈 등을 제조한다. 거기에 미생물에 써라. 젖산균이야. 젖산균. 젖산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게? 유산균. 소년 147쪽. 자, 그 다음에 고기, 연육제 뭐게?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뭐 넣으세요? 갈아 만든 배, 키위, 요런 파인애플 같은 거 갈아 넣으시잖아요. 거기도 주치세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쓴다. 엔테로키나제인가? 뭐 등등등 있는데 이거 다른 어떤 시험 문제에서 뭐 녹말 분해 요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그 다음에 식혜는 이제 아밀레이스. 그래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면 달아지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래서 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 봐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를 뽑아서 이제 거기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효소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소변 검사지도 마찬가지지. 소변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포도당 산화효소가 포도당을 산화를 시키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원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 효소 세제. 자, 때의 주성분이 왜 단백질과 지방일까? 오늘 했는데. 이런 세포막 성분이 단백질이랑 지방이었죠? 기억하시죠? 단백질 50%, 인지 50%였잖아요. 그 다음에 효소 화장품. 피부의 각질층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이거 좋아요. 그 세안제 중에서 폼 나는 거 말고 가루로 된 건데 맞습니다. 엔자임이 한국어로 효소예요. 자, 그 다음에 효소 치아는 이제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치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장지랑 종이 이런 거 분해 효소 쓰고, 그 다음에 청바지 탈색할 때도 섬유소. 왜냐면 면 만들잖아. 면이 섬유소로, 그러니까 섬유소가 그 세포벽 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정화제, 폐수 오염물질 정화, 요렇게도 이제 쓰지. 됐어? 이상하다. 그렇게 딴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시간이 왜 이렇게 모자라지? 헬스 너무 오래 갔나? 자, 그렇게. 그래서 요거 딱 5분만 하고 딱 끝낼게. 난 시간 지키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150쪽 와봐. 요것만 하고 끝낼게. 효소의 작용 원리에
관한 실험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나와 있거든. 그것만 하고 빨리 끝낼게. 자, 효소에 관한 건데, 일단 요 원리는 아셔야 됩니다. 과산화수소 있어요. 자,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냅두면 물이랑 뭐로 분해되게? 물이랑 산소로 분해가 돼요. 물이랑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효소가 있으면 더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돕는 효소는 이제 뭐냐면 체크 카탈레이스예요. 카탈 쓰라고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물이랑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생간, 그 다음에 생감자. 참고로 여러분 혈액에도 있을걸요? 상처 났어. 거기 과산화수소 뿌리면 어떻게 되게? 거품 나면서 소독되거든? 거품이 산소야. 근데 상처 없잖아? 거품 안 나. 상처 나야 돼. 피 나야 돼. 피 나야 돼. 그래서 거기 지금 시험관 보시면 A랑 B랑 C 시험관이 있는데 지금 얘네 전부 다 뭐는 집어넣냐면 거기다가 지금 3% 무슨 뭐를 넣었어? 과산화수소 수를 집어넣거든요. 아이고 수까지 써야 되는데 3% 과산화수소 수를 A 시험관, B 시험관, C 시험관에 넣는 거야. 근데 A는 지금 그대로 넣었어. 자, 그 다음에 B에 체크. B에 뭐 집어넣니? 감자. 삶은 감자 안 돼. 튀긴 감자 안 돼. 무슨 감자? 생감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간 집어넣었다. 됐니? 자,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포가 안 나. 얘는 기포가 나. 얘도 뭐가 나? 기포가 나. 근데 이 기포가 무슨 기체냐면 산소 기체거든요. 자, 이 친구가 산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 산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태우면 돼요. 그래서 무슨 불씨를 넣어본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뭐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게? 산소 살아나는 걸로 이게 뭔지 확인할 수 있다. 산소인지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집중. 자, 근데 문제는 과산화수소가 전부 다 분해되면 기포가 이제 사라지겠지? 근데 여기다가 다시 과산화수소를 쏙 집어넣게 되면 기포가 다시 어떻게 되게? 다시 나와. 자, 왜 그럴까? 요 속에는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반응이 끝나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전부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했어도 카탈레이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첨가해주면 분해하는 게 더 일어나요. 거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으로 어떻게도 하냐면 예를 들면 2개 첨가를 할게. 쓸 필요는 없어. 미안해. 자, 감자 대신에 무슨 감자를 넣느냐면 삶은 감자를 넣는 거야. 그 다음에 2는 생간 대신에 무슨 감자일까? 맛있겠다. 저녁 안 먹었는데 익힌 간을 넣는 거지. 간 맛있지 않아요? 떡볶이 부분에 이렇게 촥 찍어 먹으면. 됐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이거. 기포 생길까 안 생길까? 기포 안 생겨요. Why? 이게 성분이 뭐라 했지? 단백질이지. 요렇게 열을 가해버리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 그럼 변성돼버려. 변성이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배웠는가? 그래서 무지대사 그렇게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됐는가? 요렇게. 그래서 요것만 이제 쓰고 마무리. 내가 5분 안에 끝낸다 했지. 자, 화학 반응식. 자, 과산화수소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되니? H2O2. 자, 물은 H2O. 그 다음에 얘는 O2다. 자, 개수 맞출게. 선생님 생각했을 때 산소부터 4개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붙일래? 여기 2 붙일게요. 하나 더. 여기도 2 붙이면 딱 맞지? 그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